승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최종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통진당 내에서 재창당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인데, 한편 북한 인권법이 10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야 간의 온도차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재에서 최후의 변론,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이 통진당 대표님은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고 보시겠죠? 저 헌법재판관들이 네. 해산 안 되어야 한다는 그 논지를 쓰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안 되어야 한다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해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적편에 서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한테 성문을 열어주려고 네. 내부에서 활약하는 이 내부의 적인데, 그런데 뭐 물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이나 미국을 봐도 공산당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지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일본 공산당보다 통진당이 훨씬 더 위험하죠. 미국의 공산당은 허용하지만 감시를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행동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독은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당을 해산시켜버렸고, 그리고 이 정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가지고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정당이고, 그리고 반성도 없고,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 말이죠. 북한이라는 이 팩터가 없으면은 그러면 통진당 같은 정당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지될 수 없죠. 그래도 안 된다? 안 되죠. 체제를 북한이라는 반대하는데 게 없어도 그 체제를 반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휴전 상태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게 없어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사회라고 해도 이건 자유를 파괴하는 정당이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데 폭력적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폭력 활동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란 선동이죠. 내란 선동.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지금 이석기 의원이랑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석기 의원은 우리 통진당 의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통진당이 그런 내란 음모 선동을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미 이렇게. 늦었죠. 벌써 1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석기를 규탄하고 제명했었어야지. 제명하고 우리는 완전히 논지가 틀린다고. 그건 뭐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없는 게 예. 통진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패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제일 이게 초기에 딱 잘랐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안 하고 나서 선고하기 편한 게, 결정하기가 편한 게 1심 재판, 2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명백해졌고 뭐 그렇죠. 그것이 통진당과 조직적 연계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당 강령과 그 인적 구성과 북한과의 그동안의 관계와 이 이석기와의 관계를 종합하면은 해산 결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노당이 전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신인데 전신인 민노당의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주장한다, 성군 정치를 추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아니, 성군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김정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으로 삼았으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말을, 이 통합진보당, 이 말을 좀 복잡하게 합니다. 그죠? 사회주의 혁명, 폭력혁명 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은 공산혁명이라고 하면 알아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올해 아니든지 아니면 뭐 내년 초든지 어쨌든 뭐 만약에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산이 된다고 해도 뭐 통진당에서 이미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강령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결정문에 나올 겁니다. 이런 강령은 위헌이다 하면 그런 강령을 채택한 정당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법상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럼 조금 비틀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그것은 이제 정당법이나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법의 어떻게 그 할지. 규정을 엄밀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진을 차단해야 되는데 아마 구멍이 많을 거예요. 허점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위헌 판정이 내려지면은 예. 비례대표는 이제 이제 상실되고 네, 지역구 상실됩니다. 의원은 그대로 그게 쟁점입니다. 유지가 지역구 되는데. 양설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도 상실된다는 쪽과 그 결정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는 쪽과 그 지역구 의원은 유지한다는 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될지 이게 뭐 규정이 확실하게 없나 헌법 봐요. 결정문에 그 대목을 쓸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헌재에서 최초의 그것까지 판례가 결정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이 예. 이제 처음 판례. 예. 첫 그리고 판례. 재산은 몰수됩니다. 개인 재산이요? 아니 당의 재산. 예. 그렇죠. 그건 환수될 정당법에 수 그렇게 있을까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북한 인권법이 10년 만에 예, 예. 이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야 간 쟁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걱정인 게요.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은 괜찮아요. 네. 그야말로 인권,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신장하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용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인권 탄압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 쪽에 이것을 조금 물타기식으로 방점이 섞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도 무리하게 만장일치로 뭐 합의를 하라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면 합의가 불가능하면은, 합의가 불가능한 걸 물타기 하면은 그 악법이 되니까 차라리 합의가 안 되면은 미루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북한 인권법이 이번에는 그래도 통과되는 게 모양이 더 낫지 않겠나요? 아니, 모양 따질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잘못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김정은을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김정은이 탈출로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 뭐 남북 간에 뭐 인권 대화를 한다. 그런 걸 법에 왜 넣습니까? 인권 대화를. 아니, 살인범하고 형사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 필요가 아니 있습니까? 요즘 뭐 몇몇 분들은 북한이 인권 천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천국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유럽에서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비자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 세계 각국에 좀 돌리자 하는데 그런 비슷한 또 행동을 한 단체가 있더구만요. 예. 대표님이 참 지독하세요. 아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통진당은 말하자면 그 통진당은 이번에 이제 해산 결정이 나면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까요? 아니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론에 의해서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한때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쭉 줄어가지고 이정희 후보 당시에 사퇴하기 전에 한 2%로 내려갔죠. 그렇죠. 2%에서 5% 사이예요. 요즘 조금 다시 또 올라오는 것 여기에 같은데? 이번에 결정이 나오면은 뭐 끝나는 건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을 이렇게 국가로 불러들인 세력이 누굽니까? 글로 또 이제 불똥이 튄다. 아니 그때 2012년 4월 선거 총선 전에 때. 단일화 해가지고 불러들인 사람이 그때 민주당에 말하자면 누굽니까? 그 한명숙 대표. 그렇죠. 그 세력 아닙니까? 그 세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종북숙주고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만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말하자면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언행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건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통진당의 이게 아류라고 너무 봐야 이것을 되나요? 키우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에 이 정치를 떠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지. 예. 네. 우리 지금도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인데, 심각한 얘기를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뭐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제 너무 심각한 얘기를 심각하게 해버리면 정말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정치판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게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주먹이 나가거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야, 이 육두 무자 함께 이게 주먹이 나가는데 왜 우리 정치판은 조금 묻자고 하는 얘기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의 업무 성과 랭킹을 보면 말이죠. 유머 랭킹하고 일치한답니다. 아, 유머를 미국에서 잘하는 유머가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1등이었던 대통령을 사람을 링컨으로 잘한다. 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건을 꼽아요. 네.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저 악의 제국인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웃어가면서. 예. 근데 1984년에 74살이었는데 그 민주당 후보가 57세의 몬데일이었습니다. 네, 뭔데. 네. 딱 텔레비 토론을 하는데 그때 나이를 문제를 삼았어요. You already are the oldest president in history. I will not make age an issue of this campaign.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나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나이가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몬데일이 웃어버려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죠. 상대방을 웃으니까 저걸 무장해제가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네. 웃긴 사람 많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콜 수상, 1993년에 콜 수상 네. 방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콜 수상을 웃겼어요. 뭐라고 웃겼느냐. 몸무게가 105kg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콜 수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국가 기밀입니다. 그랬어요. 더구나 몸무게를 물어보니까 뚱뚱한 분한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네. 근데 콜 수상이 번개만 치면 웃는데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왜 웃습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는다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 대표님의 유머 감각을 볼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를 결정하는 마지막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최종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통진당 내에서 재창당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인데, 한편 북한 인권법이 10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산정됐다. 하지만 여야 간의 온도차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대표 보수농계 조갑재 대표에게 겠다는 그런 정당이고, 그리고 반성도 없고, 반성이 없다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 말이죠. 북한이라는 이 팩터가 없으면은 그러면 통진당 같은 정당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지될 수 없죠. 그래도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체제를 북한이라는 반대하는데 게 없어도 그 체제를 반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휴전 상태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게 없어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사회라고 해도 하더라도 국가인데 일본이나 미국을 봐도 공산당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지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일본 공산당보다 통진당이 훨씬 더 위험하죠. 미국의 공산당은 허용하지만 감시를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행동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독은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당을 해산시켜버렸고, 그리고 이 정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가지고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세우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해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적편에 서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한테 성문을 열어주려고 네. 내부에서 활약하는 이 내부의 적인데
그런데 뭐 물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듣는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헌재에서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이 통진당 대표님은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고 보시겠죠? 저 헌법재판관들이 네. 해산 안 되어야 한다는 그 논지를 쓰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안 되어야 한다는. 이래서 안 그러니까 된다고. 이 정당이 위헌 정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